사실상 남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근데 놀랍게도 이틀에 걸쳐서 여기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번 연도 5월 달쯤 다시 도전해서 만들었는데요. 만드는데 한 주말 제외하고 한 7일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치코딩입니다. 제 유튜브 첫 영상을 어떤 주제로 할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는데 아무래도 빨랐던 실력 향상에 대한 주제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 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어떻게 짧은 기간에 이런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웹 개발 공부를 막 시작했을 때 이런 로드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수능 공부에도 커리큘럼이 있듯이 개발 공부에도 무언가를 배우는 순서가 있겠지 하고 구글에다가 웹 개발 공부 방법, 웹 개발 공부 로드맵 이런 식으로 검색해서 나왔던 사진들인데 제가 생각했던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이라서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HTML, CSS에서 뭔가 외울 건 많은 것 같고 이것조차 어려운데 저렇게 많은 걸 어떻게 공부하지? 백엔드는 뭐고 프론트엔드는 뭐지? 그럼 뭐부터 공부해야 효율적이지? 이런 생각에 공부를 하면서 위축되기도 하고 공부를 하고 있어도 내가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의심하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극복하고 빠르게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본인만의 프로젝트 만들기와 엉덩이를 오랫동안 붙이고 앉아 있을 수 있는 본인만의 강한 동기부여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 만들기. 엉덩이를 오랫동안 붙이고 앉아 있으면서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의 방향성 역시 중요합니다. 코딩을 잘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해당 언어를 완벽하게 외워서가 아니라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HTML로 예를 들면 HTML은 태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태그는 열고 닫는 태그로 이루어져 있고 태그 안에는 태그 이름이 들어갑니다. 태그 이름의 종류는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 어떤 태그는 닫는 태그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태그는 속성과 속성 값을 가집니다. 이런 걸 하나하나 공부해 가면서 HTML의 모든 태그를 보고 넘어가려는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시험을 치는 환경에 익숙하기 때문에 모르고 넘어가는 걸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게 없을 때까지 이론을 공부하려고 하죠. 하지만 개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방법은 조금 방향성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론 공부를 하더라도 프로젝트를 하나 만든다는 개념으로 접근해 보세요. 예를 들어 공부한 부분이 회원가입에 사용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카카오톡 로그인 페이지를 대충이라도 따라 만드는 식으로 말이죠. 눈으로 슥 보고 넘어가는 것과 본인이 이해하고 직접 타이핑 해보는 것의 차이는 말하지 않으셔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분명 공부의 속도는 더디겠지만 나중에 10번 찾아볼 걸 한 번 제대로 공부해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본인만의 동기부여 찾기. 코딩 실력이 늘려면 본인이 주어진 문제에 대해 백지 상태에서 코드를 짜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하기 위해 필요한 이론 공부나 실습 공부를 감당할 수 있는 본인만의 강한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력도 재능이다라는 말은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코딩 공부를 하기 위해 혹은 프로젝트를 끝까지 만들기 위해 시간을 내고 엉덩이를 계속 붙이고 앉아 있을 수 있기 위해서는 적어도 내가 왜 그렇게 노력해야 하는지에 대한 본인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는 있어야 하니까요. 동기부여야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좋은 회사에 취업해야지에 대한 목표보다 스스로 서비스를 만들어서 직접 돈을 벌고 싶다는 마음이 가장 큰 동기부여로 작용했습니다. 다들 본인이 자신 있는 언어를 골라 자료구조 알고리즘과 같이 코딩 테스트 때 필요한 공부를 할 때 저는 웹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 필요한 지식의 초점에 맞춰서 공부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다 깔끔한 UI를 위해 레이아웃을 짜보거나 그 레이아웃을 짜기 위해 필요한 이론을 공부하거나 사용자가 업로드한 이미지 혹은 기타 파일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관리하는 것들을 말이죠. 나는 취업을 하기 위해 좋은 포트폴리오가 필요해라면 카페24 디자인 센터와 같은 사이트에서 원하는 디자인을 하나 골라 내가 방금 배운 걸 바탕으로 나만의 스타일로 더 예쁘게 만들어서 기터브에 잘 정리해서 올려두면 되겠죠? 아니면 저처럼 수익의 목적을 한번 더 보고 싶다면 잘 만들어서 내 디자인을 판매하여 5,000원이라도 한번 벌어보자라는 마음으로 프로젝트를 끝까지 붙들고 늘어져 보세요. 동기가 어떻든 간에 중요한 것은 본인의 목적에 맞게 프로젝트를 끝까지 한번 만든다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개발 시간을 단축시켜줄 수 있는 건 뭐가 있지? 아니면 내가 더 개발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건 뭐가 있지 하며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를 서치하여 스스로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작년 10월에 만든 건데 처음 HTML, CSS를 막 배우고 브라우저에 내 코드가 나타나는 게 너무 신기하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만들었던 사이트였습니다. 웹 개발자 포트폴리오를 보면 뭐 쇼핑몰, 회사 소개 사이트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영화를 소개해주는 포트폴리오가 제 기준에서는 가장 예뻐 보여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영화를 소개해주는 사이트를 만들어 보자는 식으로 연습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보이는 그대로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꾸준히 시간 내서 만들 동기가 없었거든요. 단순히 예쁘다는 이유로 프로젝트를 끝까지 끌고 가기에는 조금 힘이 들더라고요. 제가 정한 목표에 맞게 처음으로 움직여 보았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프로젝트를 만든 게 이 퀴즈 사이트였는데요. 배운 이론들을 적용해 보기도 하고 만들 때 필요한 새로운 이론들을 그때그때 공부해 가면서 많은 걸 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전에 만들었던 프로젝트보다는 괜찮아졌죠? 이건 작년 11월에 만들다가 만 사이트인데요. 아버지가 근무하시는 회사의 웹사이트를 더 좋게 리뉴얼 해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기능도 제대로 동작 안 하고 동영상이 뭔가 대단히 잘 만든 것처럼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배경에 있는 동영상을 제거를 해보면은 사실상 남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근데 놀랍게도 이틀에 걸쳐서 여기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번 연도 5월 달쯤 다시 도전해서 만들었는데요. 만드는데 한 주말 제외하고 한 7일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나 이만큼 성장했어 라는 의미로 보여드리는 것도 있지만 제가 어떻게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동기를 말씀드리기 위해 보여드렸습니다. 다른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해당 부분을 크모가 같은 재능마켓에서 웹 퍼블리싱을 통해 노동력을 제공하고 메꾸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아무래도 퀴즈 사이트는 캐주얼한 느낌이 있다 보니 회사를 대표하는 웹사이트 제작을 고민하는 사람 입장에서 제게 선뜻 외주를 맡기기 망설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깔끔한 디자인의 포트폴리오가 하나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왜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가지고 시작하니 무언가를 만들 때 끝까지 붙잡고 노력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혹시 프로젝트를 만들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너무 실력이 없는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며 코드를 짜는 게 무섭다면 자신감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리고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나 만들고 그것에 맞는 본인만의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줄넘기를 100개 하는 것보다 줄넘기 줄을 챙겨서 밖에 나가는 게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머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더 작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으니까요. 나는 개발을 왜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고민이 끝났다면 백지에 코드를 한번 적어보세요. 분명 한 달, 3개월, 1년 뒤에 나는 지금의 나와 달라져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남는 것도 당연히 많고요.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